계속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서 네 번째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피해 아동에 대해서 뭐 당연히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상처를 당한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그게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그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조기에 이런 어떤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또 큰 지원이 된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이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이라든지 전화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해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이 필요한 지원을 어떤 면에서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아동보호 기관의 장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의 안전 확보와 그다음에 재학대 방지 그리고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해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이라든지 교육 및 의료적인 그다음에 심리적인 치료 이런 것까지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그다음에 보호자를 포함해서 피해 아동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제 제공하는 그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당하면 이제 반드시 이런 어떤 그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지원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또 의료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심리적이고 뭐 개적적인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간에 재발 방지는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런 그 트라우마에서부터 속히 벗어나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활동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상당한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분입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교육 및 심리적 치료 이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는 어떻게 됩니까? 상담이나 교육적 심리적 치료 이런 것들이 성실히 참여해야 하고 그다음에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 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어떤 면에서는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그 상담이나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다양한 치료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해서 형 또는 치료 가무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가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어떻게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지 기관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령을 아동학대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여기는 선고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정도 보면 보장원, 지방자치단체는 뭐 전담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 인력,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문 교육 그 공무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제 그 전문 어떤 그런 그 공무원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아동 통합 서비스 수행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다함께 돌봄 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복지시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발 방지를 받은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긴급전화센터라든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는 그런 어떤 그 시설을 또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건강가정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지원법에 의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다음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매매 피해자 등에 의한 지원 시설, 이런 어떤 성매매 피해 없어 상담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서는 뭐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아 종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정 기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유아교육법에서는 이제 유치원, 그다음에 의료법에서는 뭐 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어떤 그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는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청소년 단체, 그다음에 활동진흥법에 따라서는 청소년 활동 시설,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쉼터, 뭐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는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이런 기관에서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받을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이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자,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동복지 시설과 그다음에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규제를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는 이를 준수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사항들을 관한 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이제는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되느냐면, 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과 아동학대, 그다음에 실종, 유괴 예방과 방지, 그다음에 감염병, 그다음에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그다음에 재난 대비 안전, 그다음에 교통안전, 이러한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관련 기관의 장은 단체나 시설 이런 것들은 이런 교육을 수립해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을 받으면 교육이수증을 또 학교에 제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그 다음에 영유아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계획이라든지 교육실시 결과를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의 장은 교육 실시 결과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여기 소속은 다르잖아요. 유치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이에요? 보건복지부 소속이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제출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거 초중등법에 따라서 이제 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이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해야 한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시설의 어떤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그리고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도시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유아 보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이제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여기에는 이제 뭐 그 초등학교나 이제 특수학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조치를 이제 받게 되는 이제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이제 보호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보존은, 자, 아동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주요한 노력을 해야 되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동의 건강 증진과 이 체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는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과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그다음에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급식 지원 등을 통해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비만 방지 등 체력이라든지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심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관한 사항들이 이제 첨부가 돼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입니다. 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을 해서 그 가정의 지원 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이런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이 통합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여튼 아동의 성장과 이 복지 여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해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취약계층이나 아동에 대한 이런 어떤 자립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 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 자립에 필요한 주거라든지 생활, 교육, 취업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마찬가지로 아동이 이제 18세가 돼가지고 이제 그 지역 시설을 떠나야 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주거도 없고 어떤 생활할 수도 없는,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이나 취업도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그냥 떠나버린다 그러면 여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자립에 필요한 주거나 생활, 교육, 취업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상 및 관리 지원, 자산 형성 지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립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연구,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그 다음에 자, 그 밖에 자립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떤 것이냐면, 자,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해야 되고, 아동복지시설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어떤 자립 지원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 정착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립적인 어떤 그런 지원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자, 보장원의 장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이제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립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계 장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립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아동복지 전담 기관으로서 다 함께 돌봄 센터입니다. 자, 시와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에 이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돌봄 센터는, 다 함께 돌봄 센터는 뭘 해야 되냐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안전하고 균형 있는 이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해야 되고, 등하교 전후, 그 다음에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는 다 그 부모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부모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수업을 끝나고 나서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제 돌봄 센터를 설치해서 이런 이제 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체험 활동 등 자, 교육과 문화, 예술, 체육 이러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제공해야 되고 돌봄 상담, 그다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와 연계돼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자, 그밖에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 아동들이 정말 건전하게 성장하고 또 사회에서 이런 어떤 당당한 우리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이런 어떤 돌봄 다함께 돌봄 센터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정말 운영해야 되가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면에서는 책임과 의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아동보호기관입니다. 아동보호기관. 자,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그다음에 아동학대 이 재발 방지, 그다음에 사례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무기관을 자, 시도 및 시군구에 몇 개를 한 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이나 그다음에 피해 아동의 가족, 그다음에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과 치료 및 교육,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바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관련된 이 업무를 수행하게끔 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업무일까라고 보면 자,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에 피해 아동이라든지 그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이 정보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피해 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 이거와 연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관련된 이 업무를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있잖아요. 다만 시도지사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거나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는 이 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센터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는 조례를 둬서 시군구는 통합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그 보장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장원이라고 했습니다. 보장원. 아동복지 관리 보장원, 이제 이 보장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보면 이 보장원은 이제 법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자,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효과적인 가정위탁 사업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위탁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가정위탁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원에 대한 교육, 이 상담원에 대한 교육과 가정위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그 다음에 가정위탁 사업을 위한 정보 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정위탁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그래서 보장원에서는 이런 어떤 업무를 한다 그러면, 자, 그러면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 가정 위탁 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한번 보면, 자,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가정위탁 사업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가정 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 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이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 가정 부모에 대한 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 가정의 사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친부모 가정으로부터 복귀 지원, 그다음에 가정 위탁 아동의 자립 계획 및 사례 관리, 그다음에 관할 구역 내 가정 위탁 관련 정보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 가정 위탁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어떤 그런 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보장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하는 업무가 약간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양한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 기간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서 이런 어떤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아동복지시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떻게 돼요?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이라든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아동복지는 여기는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령, 즉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이라든지 시설 기준이라든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동복지시설을 어떤 면에서 폐업한다, 또는 휴업한다, 또 어떤 면에서는 재개장하고자 한다, 뭐 재개하고자 한다, 그 운영을.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미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어떻게 돼요?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신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에 따라서 이제 그 관련 시군구 구청장에게 이런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고해서 이런 업무들을 관장을 하고 있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러한 업무들을 즉각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런 시설의 어떤 그런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아동 양육 시설입니다. 이거는 보호 대상 아동을 입소시켜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취업 훈련하고 자립,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양육 시설. 그다음에 아동 일시 보호 시설은 자, 보호 대상을 일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 대책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 보호 조치를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 그다음에 아동 보육 치료 시설은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시설에는 뭐냐면, 자,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이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이 입소를 신청한 그 아동, 그리고 가정법원이라든지 뭐 지방법원 그 소년부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 이 사람을 입소시켜서 치료와 선도를 통해서 건전한 사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 학대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 요거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아동 치료 시설이 아동보호 치료 시설이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 가정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공동생활 가정이고, 자립 지원 시설은 아동복지 시설에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이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이제 18세 이상이 되면 이제 시설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동 상담소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 이제 그 상담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연구도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동 전용 시설은 뭐 이제 어린이 공원서부터 이제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어린이와 관련된 이런 시설을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아동 센터는 지역 아동의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의 이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가정위탁지원센터나 보장원은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유 업무 외에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동 가정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아동 가정 지역 주민에게 상담하고 조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이제 아동 가정 지원 사업이고, 그다음에 아동 주간 보호 산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가정에서 낮 동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전문 상담 사업은 학교 부적응 아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서 상담과 치료와 학교 폭력으로부터 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학대 아동 보호 사업은 아동 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 학대 예방 등 이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공동생활 가정 이 사업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방과 후 아동 지원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9장 청소년과 관련된 이 아동복지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동복지법이 상당히 이게 넓고 폭이 넓고 아주 깊이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잘 좀 보게 되면 아동과 관련된 사업들은 상당히 이제 그 많은 그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 또 관리하고 또 보호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도 이제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또 한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유정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우리 함께 노력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